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강원도의 주요 축제들,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네.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취소. 무대가 사라진 건 예.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던 점포가 사라진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그러면 참고 버티고 이럴 거냐.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상당히 사각지대라는 게 생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공연장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단순 축제 취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된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후에 규칙 사유로 볼 건지도 애매해요. 코로나19는 거의 자연재해로 볼 수 있는데 정 안 되면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생계 지원은 안 되고 공연이나 예술 활동 위한 지원이에요. 다 좋다. 근데 내 생계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 두 개가 연동이 돼요, 이렇게? 네. 아, 이거는 대본 보고 이거는 저 말할 것 찍어왔고. 되게 스마트하시. 저희는 다 저희 다 종이를 종이에 이렇게 쓰고 막 심지어 여기는 아날로그하게. 아날로그식으로 다 적어서 저도 이렇게 오시는데 적어. 스마트하게 딱 여기 담아 보시고 이게 비용 절감이죠. 종이를 안 쓰겠다. 환경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뭐 특보나 현장 연결 같은 거 하면 예전에는 기자들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비가 올까봐 이제 뭐라 제가 이렇게 하면 아직도. 일자 파일 같은 데 파일 같은 데 껴가지고. 껴가지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비가 오거나 이러면 번져.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대본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조작이 익숙하지 아니, 않아요. 스마트폰은 일단 비가 딱 오잖아요. 못 해요. 아, 이 빗물 비가 때문에. 툭툭 떨어지면 이게 지 혼자 막 움직여. 맞아요. 넘어가고 그 한번 하다가 한번 뻥 나갔고 쌩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계속 기본적인 거는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 한번 타주세요, LTE. 한 번도 안 타셨죠? 야, 니 들어오기 전에 계속 현장 연결 다 내가 언제요? 했지. 강릉 산불 났을 때 때. 그때 뭐 잠깐 한 이틀 하시고 뭐 강릉에서 야, 그 지휘하는 게 더 힘들어. 차라리 나가가지고 한번 나와주세요,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현장 연결 그거 얼마나 좋아. 현장 연결이 이런 거다. 한번 보여주셔야죠. 또. 그러니까 그 각자의 R&R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야, 내가 그것만 하면은 뭐 이 사람아 그냥 굉장히 바쁘실 때 현장 좀 나와주시고. 이렇게 좀 생각이 짧은 거예요. 자기가 눈높이에서 딱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야. 이런 거 투표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한동안 텅 비었던 공연장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조명이 설치되고 무대에는 커다란 세트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13일 춘천 연극제가 개막했습니다. 춘천 연극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제 프로그램을 대폭 줄였습니다. 해외 공연을 모두 취소하는 대신 코로나19 극복에 맞춰 관객들의 마음을 웃음으로 치료하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방탄소년단 아세요? 알지? 데뷔 7주년 맞아가지고 아. 온라인 무료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콘서트를 하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90분 동안 25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뭐 찾아보니까 다양한 여러 각도에서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멤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방식의 콘서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축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강원도의 주요 축제들, 그렇죠. 공연, 네.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예. 변화가 있잖아요. 네, 강릉 단오제도 처음으로 네, 그렇죠. 역사상 6.25 처음으로 때도 온라인 단오제를 하던 하죠. 축제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열었던 우리 춘천 연극제도 네. 처음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예. 결국은 이제 해외 공연은 모두 다 취소를 했고 그래서 작게 하자 하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둔 게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 마음 치유를 위한 공연을 많이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뭐 코미디 이런 요소를 많이 넣어서 했는데 그때 마침 춘천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왔죠. 그러면서 이거를 전면 다
무관중 공연을 무관중 공연으로. 결국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중계하는 공연으로 바꿨는데 좀 이것뿐만이 아니라 춘천을 대표하는 또 이 축제가 있죠. 마임 축제가 네. 네.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난장이란 처음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앴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5월달에 매년 했는데 그 당시엔 취소를 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 그러면 작은 축제로 만들자. 뭐 일상공간 100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시민들과 만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이 정말 많이 보는 축제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춘천 마임 축제도 감사하고 안 하시는 게 없어요. 하시는 게 없으시네 진짜. 눈오발이 같은. 다 발을 하나씩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임시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축제하면 떠오르는 그 열기 맞아요. 또 그 전 세계 각국에서 오잖아요. 무용가들이 그런 것들도 못 본다는 또 아쉬움. 네. 저는 그 이제 개막 난장이 아수라장이잖아요. 물 갖고. 물총 예, 물총 예. 쏘고. 저희 집 바로 앞에서 하는데 제가 저희 애한테 우리 애가 물싸움을 너무 좋아하니까 애가 너무 어려서 그때까지는 못 갔는데 올해는 가자 했는데 딱 취소가 돼서 우리 애도 맨날 집에서 물싸움 언제 하냐고 되게 실망.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춘천 시민 대부분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참고 버티고 이럴 거냐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화예술 공연들도 조금씩 이제 숨통을 이제 트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대면, 그다음에 관중이 없는 상태. 지금 이제 우리 강릉 단오제 비롯해서 춘천의 마임 축제, 또 연극제, 또 9월에 열리는 원주의 또 다이나믹 페스티벌 이런 것도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시민들하고의 접점을 좀 만들어 그렇죠. 보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는 것 같은데.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벤트 업계, 네. 그러니까 행사 업계들도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뭐 들어가서 뭐 입찰을 보거나 해서 네. 수주를 해서 하는 것들인데 일단 관공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행사들을 다 취소를 하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거의 하기 힘든 거고 실제로 온라인 강릉 단오제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공연장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하기 위해 그냥 뭐 영상이나 음향 업체 한두 곳만 지금 그렇죠. 하고 뭐 강릉에 있는 22벤터즈가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상반기 매출이 아예 제로인 그렇죠. 업체들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상당히 사각지대라는 게 문화예술은 언뜻 생각하면 야, 그거 좀 참아야 되지 않아?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하지만 거기에 업을 걸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네. 생계가 단절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게 지금 몇 달째인데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도 이제 제 SNS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띄엄띄엄 앉아서 보는 공연이라도 보고 SNS 올리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시국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네.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3대 콘서트가 있어요. 네. 이승환, 김장훈, 싸이. 이거 본인 생각이죠? 이게 대부분 이래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콘서트를 열면 네네. 거의 한 뭐 30분 만에 매진이 되는 이런 콘서트인데 가수 김장훈이 저랑 그 SNS 친구인데 올려요. 제가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데 가서 하려고 장소를 보고 있는데 해야 될까요? 라는 여론조사를 해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팬들 대부분이 뭐 팬들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보면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를 함으로써 거기에 연관된 산업들이 쫙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콘서트 열면 그 옆에 뭐 이제 그 푸드 트럭들도 쫙 깔리고 이렇게 다 먹고 사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게 뚝 끊겨 버리니까 나 혼자 안 하면 괜찮다. 근데 이 주위에 우리 이 연관된 그렇죠. 업체 네. 사람들이 크루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제가 취소된다는 게 단순 축제 취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대, 음향, 조명, 뭐 영상, 광고, 이벤트 모든 관계된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하나 취소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아까 뭐 얘기를 얼핏 했지만 이게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의 좀 활력소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조심하자, 긴장해야 된다, 방역에 철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
것들 하니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삶이 좀 팍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일에 지친 평상시의 삶을 뭐 문화 공연이라든지 뭐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힐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사회도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관공서에서 대부분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네. 준비를 하다가 예. 갑자기 취소 예. 결정이 탁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뭐 다른 데가 계약을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뭐 가수도 미리 섭외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갑자기 행사가 딱 중단 취소가 탁 내려지면 그 이제 입찰 수주받은 제일 큰 업체는 네. 이벤트 업체는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해외 공연단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 사람들 비행기 티켓도 끊어놨어. 호텔 예약도 했어. 또 여기 와서 준비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매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국내에 들어왔어요. 근데 공연이 취소가 돼버린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위급한 코로나19라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이거를 뭐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계약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 계약에 따라서 정해질 거예요. 이 공연을 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공연을 의뢰하는 쪽에서는 공연이라는 결과를 내야지만이 비용을 그죠. 지급할 수 있는 네. 건데 결국에는 그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도급의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의 완성을 못한 거죠. 예. 네. 그러면 예술가 입장에서는 일을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청구를 할 수 없는 거고 어. 또 이를 의뢰한 사람 쪽에서는 공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줄 수가 없는 거고 이걸 또 누구의 귀책 사유로 볼 건지도 애매해요. 코로나19는 거의 자연재해로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음. 정 안 되면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이 사유가 코로나19 사유가 자연재해냐 아니면 네. 누구의 귀책 사유냐 이걸 따져서 비용을 보전받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법상 이런 경우에 누구한테 보전해줘라 이렇게 정해진 건 없으니까. 없죠. 결국 또 변호사 업계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계약 사항에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한다. 또 행사 발주처에서 취소를 할 경우에 또는 그들의 귀책 사유로 인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뭐 어느 정도까지 또 보상이 이루어질지. 그런데 뭐 여하튼 준비 이 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또 보전을 받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아마 좀 다시 계약을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힘든 상황이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네. 다시 한번 계약서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넓은 마음으로 서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화예술 특히 이제 뭐 공연이나 이벤트가 좀 무형의 자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시나리오를 짜고 연극 연습을 하고 또는 뭐 어떤 무대 뭐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물리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의 사전 준비 작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 무대가 사라진 건 그러니까 예.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던 점포가 사라진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2018년에 문체부에서 이 문화예술인 실태를 조사했는데 네. 72.5%, 그러니까 10명 중 7명 넘게가 다 프리랜서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는 42.6% 정도는 부업을 한대요. 이게 이것만으로는 그렇죠. 돈을 예. 벌 수가 없으니까. 이런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특히 지금 이 타격이 엄청 클 것 같아요. 특수고용직, 네. 프리랜서 일부의 그렇죠.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전자금, 고용안정금. 고용안전자금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150만 원에서 뭐 그 정도 그렇죠. 지원을 네.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프리랜서라는 자체의 개념이 굉장히 애매하죠. 예. 어디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예. 누구랑 계약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프리랜서의 특성상 또 계약서를 또 그렇게 작성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구두로 이거 좀 해주세요. 예전처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또 뭐 형식적인 서류들 엄청 요구하고 그렇죠.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증해라. 뭐 그런 소득 증빙 자료도 다 구비해서 입증 서류 제출하고 하는 서류 작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실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프리랜서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대상자들이 뭐 체육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다 프리랜서들인데 예. 이분들이 이제 신청 자격이 예.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31일 사이에 네. 작품이나 공연 예술 활동을 해서
통장에 돈이 입금됐거나 일단 어려워요. 예, 요때 돈이 입금됐거나 아니면 2019년 3월, 4월 또는 2019년 10월, 11월 입금된 경우가 아니면 네. 탈락입니다. 못 받아요. 예, 복잡하죠. 뭔가 예술할 프리랜서 때 했다. 활동을 했던 것을 증명을 해라. 그렇죠. 그걸로 일단 네가 자격이 프리랜서인 거를 내가 어떻게 아니? 이걸 하려면 예술 활동에서 거기에 대한 받은 게를 가져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계약서를 가져가든지, 계약서. 예, 노무 이행 확인서 네. 뭐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지만 다 구두로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도 갖추고 규모가 있는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얘기하는 증빙 요건이라든지 어떤 그 자기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지만 예, 예. 지역에 있는 좀 이렇게 영세하거나 예. 또 전업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놓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예술인 지원 사업들이 다 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게 생계 지원은 안 되고 이 공연이나 예술 활동이 위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공연을 할 거지,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요만큼 지원해 줄게. 이거기 때문에 또 이런 지원금 받으면 세밀하게 다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생계도 이제 밥 먹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정작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 내가 공연하는 건 좋고 정말 대부분이 요즘에 코로나 치유를 위한 공연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네. 다 좋다. 근데 내 생계는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화두인 것 뭐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하나씩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데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부에서는 이런 반발에 대해서 일단은 이런 제도권 내에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그동안 네. 구두 계약으로 해왔던 관행적인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늘 해왔던 관행으로 인식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예술 공연계의 여러 가지 좀 위기 상황들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거는 하면서 또 진화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예. 방식으로든지. 어떻게든 진화가 될 겁니다. 오늘 한 말들 이제 정리해서 헤드라인을 뽑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다시 네. 돌아와 주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별님 변호사님께서 기다렸습니다. 선정해 네. 주시면 됩니다. 네. 주제가 코로나19로 변하는 축제, 행사업계나 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을 적어놓은 거를 적어놓은 거를 찾고 있는데 뭐라고 적어놨는지 안 보여요? 아날로그식에서 네. 선정 기준 말씀해 주실까요? 선정 기준이요. 좀 따뜻하게 네, 헤드라인. AI한테는 불리한 감정이 좀 요즘 메말랐기 때문에 취재요정님 왜 그러세요? 요즘에 제가 별로 안 좋아요. 승패가 승률이 별로 안 좋아서 어느 분이 먼저 제가 먼저 해요. 어차피 매도 먼저 맞을 네네. 코로나19로 시민과 거리를 둔 공연 행사 거리 두기로 문화 거리 좁혀야 거리 두기로 문화 너무 거리. 어려워요. 네. 삼거리. 네. 삼거리.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냥 갈게요. 코로나에 멈춘 공연장. 그래도 문화가 세상을 바꿔야. 유리하네요. 이거 약간 갑자기 바꾸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어디 카피라이트 같은데. 문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카피가 있긴 한데. 그죠? 네. 그걸 차용한 거예요. 아니, 또 밝히셨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네.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 지역 예술인에게도 희망을. 좋네요. 그것도 네. 좋네. 네. 문화예술이 저 사람들에게 빼고 다 희망을 좋네요. 주잖아요. 네. 저 빼고 다. 이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한다. 이런. 네. 아니 이제 이런 사태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코로나19 자연재해급 사태가 없었고 그동안에 이제 너무 관행적으로 이뤄온 것들이 스스로 제도권으로 들어올 기회를 이제 그들이 좀 이렇게 배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정식 서류도 쓰고 그렇죠. 계약서도 네. 쓰고 해서 세금도 다 이제 내고 하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지원해주는 곳에서는 조금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취재 AI님께 네. 드리겠습니다. 좀 되게 뭐였죠? 희망적이었어요. 네.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 지역 예술인에게도 희망을. 희망을. 예.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 대리역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